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 중에서 바이러스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이러스가 19세기 후반에 발견이 됐고요. 그 발견돼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생물의 특성 6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만족하고 일부는 만족하지 않아서 아마도 얘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처럼 보인다. 그래서 연구 결과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니? 바이러스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은 1단원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3단원으로 가게 되면 방어작용 중에서 질병과 병원체 중에서 병원체의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 3단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의 발견 실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는요, 이 발견 실험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선생님께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내용을 해줬더라면 여러분들 작곡할 필요는 있겠죠. 1892년이면 19세기 후반이 되고요. 러시아의 이바노프스키라는 사람이 발견하고자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이제 발견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이고요. 이 당시에 러시아에서 담배라는 식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팔고 있는 담배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배라는 식물의 잎을 따다가 말려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열대식물이라 잎이 또 굉장히 커요. 내막 키를 넘어가는 잎의 크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정상 담배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놈이 이제 병에 걸려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막 점이 생기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마치 모자이크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질병의 이름을 담배 모자이크 병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담배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을 높여야지만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대다수 잎을 다 버리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의 병의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 생물학자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럼 19세기 후반이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절이고요. 이때 이제 세균이라는 놈을 관찰하게 되면서 세균에 의한 질병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배 모자이크 병도 아마도 그 원인이 세균이 아닐까라는 가설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가설을 뭘로 세웠냐 그러면 어떤 세균에 의해서 담배 모자이크 병이 발병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정말로 세균에 의한 질병인지 아닌지를 이제 밝히는 실험 내용이 진행이 되죠. 그죠? 자, 그림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 잎입니다. 이놈을 이제 갈아요. 갈아서 즙을 낸 다음에 이놈을 거르죠. 이제 거른 장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 있는 그림입니다. 세균 여과기가 나옵니다. 세균 여과기는 뭐냐면 세균을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즙을 여기다 올리면 세균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장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과액이 생길 거고요. 여과 되지 않은 용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과 되지 않은 용액이 바로 뭐가 있어? 세균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세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여과된 액체, 즉 세균이 없는 여과액을 이제 건강한 담배잎에다가 한번 주입을 시켜보는 거죠. 정말로 세균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겼다라면 이놈은 병에 걸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런데 뜬금없이 또 뭐가 걸린단 말이야? 병에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을 세우죠. 일단 담배 모자이크 병은 원인이 뭐는 아니야? 그렇지. 세균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거를 A는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A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세균보다 더 작은 입자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놈을 추출해다가 차후에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까 같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의 실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차후에 붙이게 됩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치?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구됐던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는 걸 일단 타이틀 먼저 잡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요, 숙주, 즉 자신의 개체를 늘림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생활동한다 표현하고요. 활물이라는 얘기는 죽은 생명체에서는 기생할 수 없고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기생한다는 뜻이 됩니다. 됐죠? 일단 바이러스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백질하고요. 그 다음에 핵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질 없고 오로지 단백질하고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이러스마다
핵산이 유전 물질을 DNA나 RNA 둘 중에 한 종류만 갖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물질 없어요. 그 다음 어떤 구조냐면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핵산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오로지 유전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즉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적인 구조가 밝혀지면서 얘는 뭐의 구조가 아니구나, 세포의 구조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생명과학 2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요. 세포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막이 필요하냐면 세포막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의 주성분이요, 인지질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제 단백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미만 보세요. 세포막이 되려면 핵심적으로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절대 발견되지 않더라는 얘기죠. 즉 얘는 세포막 구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의 구조가 아님을 밝혀내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면 생물체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세포로 구성돼야 되는데 얘는 세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물체로 바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은요, 자체 효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고요. 즉 자신을 다시 만들어낸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생물적 특성 중에서 역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세균보다 일단 크기가 작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일단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그림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몇 쪽이냐? 24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 중에서 특히 첫 번째 그림 있죠? 이 첫 번째 그림이 최초로 육안으로 관찰한 바이러스입니다. 1960년대 전자현미경이 개발이 되면서 그동안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보게 되죠. 이놈의 이름이 박테리오파지가 됩니다. 이름까지 외워두세요. 박테리오파지 나오면 뭐의 종류구나, 바이러스 종류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전체적인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항상 겉껍질 있죠? 겉껍질은 무조건 뭐야? 겉껍질은 무조건 단백질이란 얘기야. 됐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핵산이, 이 안에 핵산이 들어가 있는 구조가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의 이중적 특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요,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성을 방금 설명했습니다. 단독으로 존재를 할 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비세포 구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결정체이다. 결정체란 얘기는 외부에서는 절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말이 곧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곧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객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없는, 즉 스스로 증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지? 이유가 뭐니? 그러면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자신의 개체를 늘리려면 자신의 겉껍질인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신의 유전물질인 핵산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대사가 가능해야 돼? 물질 대사가 가능해야 되는데, 물질 대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 효소가 있는 놈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완벽하게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들한테 기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생물적 특성 중에서요, 가장 첫 번째로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핵산은 무슨 물질이야? 유전 물질이죠.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유전 물질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세포도 아닌 놈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어쨌든 이 내용 나오면 여러분 생물적 특징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유전 물질에는 정보가 있겠죠. 그럼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이 정보에는요, 자신의 겉껍질인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배경 지식을 한번 깔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제 생물적 특성은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는 숙주 내에서 자신의 개체를 늘리는 과정을, 흐름을 알잖아. 그럼 나머지 생물적 특징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바이러스의 생활사라 부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얘가 바이러스의 기생을 당할 완벽한 세포로 구성된 숙주라 보겠습니다. 참고로 숙주는요, 기생을 당하는 생명체를 숙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대표적으로 세균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균 중에서도 이제 대장균이다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제 박테리오파지를 표현한 거죠. 그럼 겉껍질은 뭐예요? 단백질이고요. 이 안에 핵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테리오 파지가 가지고 있는 핵산의 종류는 정확하게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어떤 바이러스는 RNA가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자신 의조물 핵산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숙주에 탈싹 달라붙습니다. 그럼 애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놈이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물질만 숙주 세포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숙주 세포 내부로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의 DNA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누구 거야? 바이러스 거야. 이 안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DNA, 즉 이 바이러스의 핵산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핵산을 계속해서 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핵산을 복제하는 거죠. 핵산 중에서 이 그림상에서는 DNA를 복제하는 과정입니다. DNA를 복제하는 거는 일종의 합성 과정이에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에너지 흡수가 돼야 되고요. 그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죠. 이 에너지를 누가 주겠니? 숙주 세균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효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효소는 누구 거란 말이지? 이 효소는 바로 바이러스 거가 아니라 숙주 겁니다.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유전 물질인 핵산을 복제시켜서 핵산의 양을 늘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림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의 DNA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자신의 겉껍질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요. 뭘 합성하기 시작하냐면 숙주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요. 정보에 따라서 합성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도 역시 합성이죠. 효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필요하겠네. 그럼 단백질을 만들 아미노산이나 이 아미노산을 합성할 때 필요한 촉매인 효소는 다 누구 거에서? 숙주 거였단 말이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겉껍질인 단백질을 이 숙주 안에서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껍질의 양이 이제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겉껍질도 만들어졌고요. 바이러스의 핵산의 양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핵산을 이 만들어진 겉껍질, 단백질 겉껍질 안으로 애들을 집어넣죠. 집어넣게 되면 최초의 유전 정보를 가진 이 개체와 똑같은 바이러스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숙주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숙주의 세포막을 뚫고요. 이놈들이 빠져나와서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숙주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특성을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에 나와 있듯이요.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드디어 뭐가 가능해진다? 물질 대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물의 특성 중에서 드디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물질 대사를 통해서 뭘 했니? 그러면 자신의 유전 정보인 핵산을 복제시켰고요. 핵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겉껍질인 단백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기존의 최초의 유전 정보를 가졌던 바이러스하고 동일한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자신과 같은 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러면 생물적 특성 중에서 뭘 만족하게 돼? 그렇지. 생식과 유전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바이러스가 뭐 한다 표현하는 거야? 증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생물들은요. 생식을 하려면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과 유전이 일어나야 되지만 바이러스의 생식과 유전은요. 바이러스가 세포처럼 분열되는 게 아닙니다. 됐죠? 얘는 물질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을 시켰죠. 주의하실 점이 얘들은 절대 세포 분열을 통한 생식 또는 세포 분열을 통한 증식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열이 아니라 뭐예요? 조립시킨다고. 이거 많이 틀려 애들 절대 분열하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됐지? 자, 그 다음에 생활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죠. 유전 정보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변이를 일으켜서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특히 인간이 개발해낸 항바이러스제의 저항성을 갖는 이런 진화적인 성향도 갖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생물적 특징 중에서 첫 번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숙주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통해서 만들 물질을 조립시켜서 자신과 똑같은 개체를 만드는 생식과 유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유전 정보의 변화인 돌연 변이를 통해서 진화도 가능합니다. 이해되겠죠? 이러한 생물적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서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징과 생물적 특징을
구분하려면요, 바이러스의 구조와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다라면 이러한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잡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외로요, 자, 바이러스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분류 내용은요, 수능에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내신형 문제로 가끔 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면접 보잖아. 면접 봤을 때 바이러스의 분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이제 분류는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하죠. 어떤 핵산의 종류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숙주를 어느 종류를 삼느냐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잡으면 바이러스는 핵산의 종류 중에서 한 종류만 갖습니다. DNA 또는 RNA. 그래서 DNA를 갖는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라고 그러고요. RNA를 갖는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세균성이네, 식물성이네, 동물성이네,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점은 세균성이라는 얘기는 세균의 성질을 가진 바이러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만 숙주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고요. 동물성 바이러스는 동물만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요, 세균성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박테리오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물만을 숙주로 삼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 그 다음 독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에 대한 또 다른 사례들은요, 3단원 질병과 병원체에서 더 들어갑니다. 됐죠? 식물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애가 처음에 바이러스 발견 실험 있죠?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 부릅니다. 참고로 이제 동물성 바이러스 중에서도 동물의 종의 종류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박쥐에게만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돼지에게만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를 하게 되면요, 숙주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원래 박쥐에게 기생만 하는 바이러스에 변이가 생겨서 인간의 세포에게도 기생할 수 있게끔 진화가 돼버려서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겠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들, 특히 선생님이 적어준 바이러스 종류들은 여러분들 일단원 파트에서는 반드시 꼭 외워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놈은 이거다가 아니라 이놈들이 나오면 바이러스 종류구나 라는 걸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바이러스의 마지막 내용으로요. 자,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이니,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소수령 문제로 많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문장화 시켜서 적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바이러스 자체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기 때문에 완벽한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가 등장하기 이전에 바이러스가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논리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가요, 나중에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보니까 결국 바이러스는 완벽한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가 없으면 자신의 개체를 증식시킬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상 세포로 구성된 완벽한 생명체가 등장한 다음에 이를 기생해서 증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을 해야지만이 숙주 세포가 가지는 효소와 물질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체를 늘릴 수 있는 물질들을 물질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지구에서 나타난 최초의 생물체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교재 25쪽을 보시면요,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생물 특성에서요, 각각의 생명체들을 비교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3단원의 질병과 병원체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단원의 질병과 병원체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 표를 완성시키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바이러스에서부터 여기 식물세포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익혀왔던 개념인데, 이제 변형 프라이온 같은 물질은 우리가 처음 들어본 내용이죠. 3단원 때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미리 한번 개념 한번 익혀보시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리보솜이 있는데, 이 리보솜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생투에서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리보솜은 여러분들이 삭제를 시켜놓고 일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형 프라이온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변형 프라이온은 오로지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세포의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막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세포막이 만들어지려면 물질 중에서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일단 세포가 아니죠. 됐죠? 그 다음에 핵이란 얘기는 세포 안에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막인데 세포막이 있어야 그 안에 핵막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세포막이 없으면 핵막도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핵산은 DNA나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변형 프라이온은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산은 존재하지 않고요. 얘 자체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가지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체 효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스스로 물질 대사 불가능하고요. 얘는 세포 자체도 아니니까 분열할 수 없겠죠. 됐죠? 그 다음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개체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생식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체내에서는요, 얘 개체 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은 가능합니다. 됐죠? 나중에 3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니까 큰 틀만 먼저 잡고 가자는 얘기 되겠지? 그다음 또 다시 얘들이 많이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효소의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럼 단백질이 있으면 효소도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이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 중에서 효소 즉 촉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다음은 바이러스 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앞에서 바로 다뤄왔기 때문에 일단 세포는 아니죠. 막 구조가 없으니까 그 안에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핵막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됐죠? 하지만 자신의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죠. 핵산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체 효소가 없죠. 하지만 자신의 겉껍질인 단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는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지만 숙주 내에서는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내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세모를 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는요, 숙주 세포 내에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담은 개체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죠. 생시 가능합니다. 됐어요? 제 세모를 친 이유가 있겠지?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숙주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됐지? 자신의 개체가 늘어나니까 곧 모두 가능한 거야. 증식도 가능한 겁니다. 숙주 내에서. 됐죠? 하지만 이들의 생식과 이들의 증식은 절대 분열을 통한 증식은 아니다. 됐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균부터입니다. 세균부터 이어지는 부분들은 전부 다 세포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부 다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균은 특이하게 다른 세포들하고 다르게 핵막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세포 안에 핵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은 모든 생명체는 유전 물질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당연히 효소와 같은 단백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가 전부 다 가능하고요. 당연히 세포 분열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종을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개체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야. 증식도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고 있어야 3단원 들어갈 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의미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거로 좀 바꾸세요. 그래서 꾸준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내가 배운 개념에 대해서 항상 익숙하게 만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정리를 시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생물의 특성 중에서 바이러스 강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